오래전 산과 강이 어우러진 나라의 북쪽 끝자락 화령연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 고을은 큰 전쟁에서도 비껴간 덕분에 사람들의 삶이 소박했으며 들판엔 비단처럼 부드러운 바람이 자주 불어왔습니다. 이 고을엔 서로 알듯 말듯 조금씩 다른 성품을 지닌 3명의 비단 장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름이 연호로 온화하고 말수가 적은 성격이었습니다. 늘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며 손끝으로 비단결을 쓸어 넘길 때마다 사람들이 넋을 놓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둘째는 주성이었습니다. 성격은 다소 급했지만 손재주가 뛰어났고 언제나 재치 있는 말로 장터의 웃음을 독차지했습니다. 셋째는 무담이라는 젊은 장수였는데 누구보다도 눈이 날카롭고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되 눈빛만으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3사람은 서로 친구도 경쟁자도 아닌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같은 장터에서 장사를 했지만 늘 묘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봄마다 열리는 비단 올레장에서 가장 고운 비단을 내걸며 경쟁했고 고을의 사또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느 봄 이상한 바람이 고을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붉은 먼지를 몰고 와 논밭과 집들을 물들이듯 휘감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건 옛 전설에 나오는 붉은 기운이야. 산비단이 깨어나는 징조라고 했어. 산비단.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그 전설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입에 전해져 왔습니다. 이 땅의 가장 고운 비단 3폭이 하늘의 비밀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3폭의 비단을 모두 모으면 봉인된 문 하나가 열리고 그 안에서 마음의 참모습을 본다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해 열린 장터에서 연호의 비단엔 붉은 물결 무늬가 피어났고 주성의 비단엔 물고기 비늘 같은 무늬가 스스로 생겨났습니다. 무담은 말없이 자주색 실을 감은 천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그 순간 하늘 위로 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비단에 깃든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장터 한가운데에 이상한 말뚝 하나가 박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말뚝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3개의 비단이 하나로 겹쳐질 때 진실의 문이 열립니다. 다만 그 앞에 서는 자는 스스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날 밤 연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안개 낀 연못 앞에 서 있었고 연못 속에서 한 여인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3번째는 아직 봉인 속에 있습니다. 그대들의 손끝이 맞닿을 때 비단은 스스로 몸을 일으킬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연호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무담과 주성도 비슷한 꿈을 꾸었다며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3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단 장수가 아닌 무엇인가 더 깊은 운명에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뒤 고을엔 또 다른 이방인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허름한 비단 더미를 이고 있었고 눈빛은 마치 사람의 것이 아닌 듯했습니다. 3사람 모두 비단의 기운을 얻었군요. 이젠 문을 열 준비가 된 모양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가 갑자기 허공을 찢어 문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문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물결쳤고 3사람의 비단이 가까이 닿자 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일 밤 붉은 달이 떠오를 때 이 문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말과 함께 이방인은 사라졌습니다. 연호, 주성, 무어다 3사람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비단을 품에 안은 채 문이 열린다는 적달의 밤을 기다렸습니다. 붉은 달이 떠오른 밤, 화령연의 하늘은 마치 피로 물든 천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문을 걸어 잠그고 창호 틈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붉은 빛 아래 장터 중심엔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연호는 흰 비단을 가슴에 안았고 주성은 푸른색 물고기 비단을 허리에 둘렀으며 무담은 짙은 자주색 비단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이방인이 가르친 그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처음 보았을 때보다 더 선명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새 비단은 서서히 공중으로 떠오르며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세 개의 비단이 하나로 엮이는 순간 문이 크게 흔들리며 서서히 열렸습니다. 문 너머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닌 깊고 오래된 기억과 감정이 뒤엉킨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넘자마자 각자의 길이 따로 펼쳐졌습니다. 마치 그들의 내면을 비추기라도 하듯 서로 다른 길과 다른 기억들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연호의 길. 연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고운 비단을 짜던 어머니, 그리고 그 비단을 탐내 훔쳐간 도적들. 불타는 집, 흐느끼며 비단을 부여잡던 연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든 상처를 삼키며 연호는 지금껏 조용한 삶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눈앞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연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 손끝은 단순히 장사꾼의 손이 아니란다. 넌 실로 운명을 짜는 자다. 연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끝엔 여전히 따뜻한 비단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성의 길. 주성의 앞엔 어린 시절 가난에 찌든 집이 나타났습니다. 형들은 굶주렸고 주성은 어른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늘 웃고 떠들었지만 속으론 늘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비단은 그의 유일한 탈출구였고 웃음은 스스로 만든 가면이었습니다. 그때 길모퉁이에서 어린 시절의 주성이 나타나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계속 웃어야 해. 그래야 안 무너지잖아. 주성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펴고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짜 웃음이 아닌 진짜 순결을 되찾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웃지 않아도 괜찮아. 그는 고요히 다음 문을 열고 나아갔습니다. 무담의 길. 무담 앞에 펼쳐진 것은 피와 칼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장수가 되길 원했던 아버지의 아래서 자랐고 늘 싸움과 기회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무담은 비단을 짜던 어느 여인의 눈빛을 본 이후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라졌지만 그의 기억 속엔 언제나 비단 사이로 흐르던 그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넌 나를 구해줬어. 하지만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지. 어딘가에서 들려온 여인의 목소리에 무담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엔 여전히 사라진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것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못해도 잊지 않겠어. 그는 조용히 마지막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그들 앞엔 고요한 연못이 하나 있었고 그 연못 위엔 비단 한 폭이 떠 있었습니다. 그 비단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끊임없이 빛과 색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비단을 펼쳐 그 위에 겹쳐 놓았습니다. 그 순간 연못이 흔들리며 환한 빛이 솟구쳤고 그 빛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들이 꿈속에서 보았던 눈빛만 또렷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이 모였군요. 이젠 마지막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다가오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 중 하나는 여기 남아야 합니다. 이 문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비단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연호가 나섰습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이 비단은 내 어머니의 숨결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주성이 손을 올렸습니다. 아니, 웃음을 가면처럼 쓰며 살던 나는 이제 이곳에서 진짜 얼굴로 살아보고 싶어. 그 말에 무담은 고개를 젓고 나섰습니다. 내 과거의 그림자는 여기 어울립니다. 나야말로 수호자가 될 차입니다. 그때 여인이 손을 들어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놓는 그 마음, 그것이 진짜 비단의 힘입니다. 오늘 문은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비단이 셋으로 갈라졌고 연못 위를 천천히 떠돌았습니다. 그 순간 고을 하늘에 떠 있던 붉은 달이 사라졌고 아침 햇살이 장터 위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세 사람은 비단을 품에 안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장수는 다시 일상의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비단을 팔고 사람들과 웃으며 지내는 삶은 예전과 같아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엔 그 밤의 문과 여인의 눈동자가 잔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연호는 어느 날 시장 끝자락에 앉아 비단을 접으며 문득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투명한 실처럼 가늘고 희미한 금빛 줄기였습니다. 비단 끝자락에서 솟아나 연호의 손가락을 감싸듯 흐르던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열린 걸까? 그 순간 장터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단을 고르던 손님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건 어머니의 향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냄새가 나요. 사람들은 웅성였고 연호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곧장 무담과 주성을 불러 다시 모였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게 분명해. 우리 새 비단이 다시 움직이고 있어. 주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상한 꿈을 꾸었어. 한 여인이 내게 비단을 주며 말했지. 너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지. 무담은 말없이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도 금빛실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우릴 다시 부르고 있는 거야. 그들은 다시 한번 장터 중심의 오래된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한때 문이 열렸던 그 자리에 이번에는 아무 문도 없었습니다. 대신 우물 안에서 기묘한 진동이 느껴졌고 고요한 물 위로 비단처럼 찰랑거리는 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번 문이야. 세 사람은 비단을 우물 안에 담갔습니다. 순간 물속에서 세 갈래의 길이 어른거렸습니다. 각각의 길은 이번엔 서로의 얼굴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이 아닌 서로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성의 기억. 연호는 주성의 꿈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주성이 쫓기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구불구불한 뒷골목을 헤매다 어느 낡은 창고에 들어서자 비단 더미 사이에서 낯선 여인이 주성을 품에 안았습니다. 너는 웃음으로 내 마음을 감췄지. 하지만 언젠간 진심을 보여야 해. 그녀는 주성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 이마에 입을 맞췄고 그 순간 주성의 몸에서 푸른 빛이 퍼졌습니다. 연호는 그 장면을 보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무담의 기억. 주성은 무담의 과거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비가 내리던 밤, 무담은 처마 밑에서 어떤 여인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를 흘리며 조용히 웃었고, 무담은 온몸으로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를 지키려 하지 마. 대신 나를 기억해줘.
그 말에 무담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싸움을 멈추고 그녀와 함께 숨어들었지만 결국 그녀를 잃게 되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연호의 기억. 무담은 연호의 기억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안, 어머니는 비단을 짜며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지만 맑았고 방 안 가득 따뜻한 향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비단은 단순한 천이 아니야. 너의 마음이 당기면 그건 길이 되고 문이 돼. 그녀는 연호의 손을 잡고 비단 위에 실을 얹었습니다. 그 실은 은은히 빛나고 있었고 무담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기억을 본 뒤 다시 우물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물은 완전히 열렸고 안쪽으로는 맑은 연못과 그 가운데 반짝이는 구슬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그 구슬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겨 있었고 가끔 세 사람 중 하나의 얼굴로 바뀌곤 했습니다. 연호가 다가가자 구슬이 그의 얼굴로 변했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단이 담고 있는 것은 너희 각자의 마음 서로의 진심이 닿을 때 비단은 영혼의 거울이 된단다. 세 사람은 비단을 동시에 꺼내어 구슬 위에 얹었습니다. 그 순간 강한 빛이 번져나갔고 하늘 전체가 비단처럼 펼쳐지며 장터 위를 덮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장사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단을 통해 사람들의 기억을, 잊힌 사랑을, 감춰진 슬픔을 잇는 비단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새 비단 장수가 비단의 거울이라 불리는 구슬과 마주하고 난 후 마을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들 세 사람은 여전히 장터에 있었지만 이젠 비단을 파는 이들로만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말했습니다. 이 비단을 베개 밑에 두고 잤더니 돌아가신 할머니 꿈을 꿨어요. 남편이 전처럼 말없이 앉아있지 않고 웃으며 나를 부르더군요. 비단 때문일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자 세 사람의 천막에는 사람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그저 조용히 비단을 펴고 말없이 사람들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장이 끝나갈 무렵 부연 안개 속에서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머릿결은 밤처럼 검고 길었으며 걸음거리는 물결 같아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연호의 비단 앞에 멈춰섰고 길고 하얀 손가락으로 하나의 비단을 가리켰습니다. 눈동자엔 기묘한 연보라빛이 깃들어 있었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 기억이 들어있는 비단이에요.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눈을 감은 채 연호를 향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찾으러 와주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녀의 몸이 서서히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 여인을 알고 있었던 걸까? 무담이 비단을 펼치자 그 안에서 다시금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엔 바람과 함께 향기까지 번져왔습니다. 은방울꽃과 자목련이 섞인 듯한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기였습니다. 향기를 따라가듯 세 사람은 그날 밤 조용히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오래전 폐사된 사찰의 터였습니다. 한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라 했지만 지금은 잡초와 이끼가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연호가 비단을 바위 위에 펼치자 바위 틈에서 잔잔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노랫소리 속에는 바람, 물소리, 그리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랫소리를 따라가자 사찰 한켠 무너진 회랑 안에서 작은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나무는 썩어 있었지만 문의 틈새에선 여전히 그 여인의 향이 스며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안은 마치 시간을 가둔 공간처럼 먼지가 없었습니다. 천장에는 별처럼 빛나는 구슬들이 떠 있었고, 방 한가운데엔 낮은 평상과 비단에 쌓인 여인의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어요. 주성이 조용히 손을 대보며 말했습니다. 무담은 천천히 그 여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이 얼굴 꿈에서 봤던 그 여자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각자에게 나타났던 그 여인, 비단 속에서 속삭였던 그 여인, 그리고 그 밤문 저편에서 등불을 들고 있었던 여인, 모두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심지어 그녀 스스로도 잊고 있었어. 연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단을 그녀의 머리맡에 펼치자 여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읊조리는 말이 들렸습니다. 연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순간 방 안의 별들이 동시에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비단의 무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기억이었습니다. 사랑했지만 끝내 닿지 못했던 사람과의 시간, 목숨을 걸고 비단에 자신을 봉인했던 이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찾아올 새 사람에 대한 예언.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를 진짜로 깨우려면 하나가 되어야 해요. 몸도 마음도. 그 말은 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 밤, 비단으로 된 문은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선 세 남자와 한 여인의 운명이 아주 서서히 엉켜들고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사찰에 머물며 그들은 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어갔습니다. 평상에 누워있던 그녀는 점점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고 숨결도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 곧 눈을 뜰 듯한 기척이 그녀의 몸 전체에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뭔가 부족해. 연호가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바깥은 장맛비처럼 비가 쏟아졌고 사찰 안의 공간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다른 차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은 촛불만 켜놓은 채 평상 곁에 앉아 각자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무담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처음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저마다 다른 길을 걸어왔던 거야. 주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단 속 무늬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그 무늬가 마치 여인의 몸결처럼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그 순간 촛불이 흔들렸고 여인의 눈꺼풀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연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이제는 사람의 체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보여줘야 해. 그녀에게. 그 말과 함께 연호는 자신의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댔습니다. 바람이 잠시 멎었고 공간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깊은 밤, 호수 위에 누운 듯한 달빛 아래서 그는 한 여인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닿기 직전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기 위한 약속이야. 그 기억은 지금의 연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고지여 무담과 주성도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담은 그녀의 귓가에 자신만 아는 고백을 속삭였습니다. 주성은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부른 거라면 우리는 끝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밤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세 사람의 체온과 마음이 그녀의 몸을 감싸 안듯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의 손길과 숨결은 어느새 하나의 맥박이 되어 평상 위를 감싸는 비단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연꽃이 피어나듯 비단 위로 붉고 자줏빛 무늬가 퍼졌습니다.
그 순간 연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고 이마 위에 맺힌 땀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눈동자엔 밤하늘의 별들이 들어 앉아 있었고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찾았군요. 드디어. 세 사람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먼저 연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고는 무담에게 다가가 입술을 가볍게 맞췄고 주성에겐 이마를 기대었습니다. 나는 거울에 갇혀 있었어요. 당신들이 각자의 기억으로 나를 꺼낸 거예요. 이제 약속을 이루어야 해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고 자신의 손으로 비단을 펼쳤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거울 너머로 가야 해요. 이 땅에선 사랑이 완전해질 수 없어요. 이곳의 시간은 언젠가 모두 잊히거든요. 그녀가 손짓하자 비단은 투명한 거울처럼 변했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별빛이 물결치는 들판과 하얀 나무들이 춤추는 숲, 그리고 어둠조차 따뜻한 온기로 스며든 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셋 중 누군가와 나의 운명이 완성될 거예요. 말을 마치자 연은 거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상인도 길 위의 방랑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 여인의 기억과 사랑을 완성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씩 그녀를 따라 거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거울 속으로 걸어간 세 사람과 연의 사랑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입으로 돌아올게요.